송원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측근이죠. 김인섭, 이 백현동의 김인섭과 김용희입니다. 이재명의 측근 정진상, 김용, 그 김용희입니다. 오늘 이 김인섭과 김용에 대한 두 가지 재판이 있었습니다. 먼저 백현동 김인섭 로비스트입니다. 김인섭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김인섭의 징역 5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측근 가운데 많은 비리들 가운데 이 측근들의 비리, 이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것은 오늘 이 김인섭이 처음입니다. 이 김인섭의 징역 5년 확정, 이게 갖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재명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백현동은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 4단계 용도 변경이 됐고 그 이외에 각종 특혜가 주어졌고 그 특혜의 대가로 이 김인섭이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 업자로부터. 그렇다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에서 이재명이 거짓말한 것. 이 백현동의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은 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협박을 했어였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협박하는 것도 없었고 협조 공문은 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협조입니다.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준 겁니다. 김인섭이 이 백현동 개발에 개입하기 전에는 이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습니다. 성남시에서. 김인섭이 개입하자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줍니다. 2단계도 아니고 민간업체가 요구한 2단계도 아니고 4단계나 용도 변경을 해줍니다. 이거였습니다. 이걸 숨기기 위해서 이재명은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은 국토부에서 협박한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죄로 확정이 돼서 1심에서 지난 15일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빠져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판사들이 가장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판결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판사들에게는 교과서 같은 것입니다. 이 법전과 대법원 판례 이 두 가지는 김인섭에 대해서 이런 로비가 있었다. 이재명이 인섭이 형 봐주라라고 정진상에게 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 로비에 의해서 백현동 이런 특혜가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확정 판결이 난 겁니다. 이제 이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오늘 이 김인섭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백현동 관련해서 한 거짓말은 이제 부동에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이건 유죄입니다. 징역형입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이 재판은 내년에 끝날 것이기 때문에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의 변호사비, 저 어마어마한 변호사비를 어떻게 민주당의 당비, 이 민주당의 국고 지원한 이걸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방법 없습니다. 그 지원하면 안 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엄격하게 하지는 않은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관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고소고발이 있고 검찰 수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변호사비로 이 당비를 빼돌리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쓰게 될 겁니다. 직접 주지 못한다면 간접적으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정치적으로 공천을 준다든지 당에 이 역할을 맡긴다든지 정치적으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응해서 오지 않는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응해서 오지 않는 변호사들이 이재명은 지금 필요한 겁니다. 소위 보수 측의 변호사가 필요하다. 전직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직접 주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당에 관계되는 다른 재판을 맡긴다든지 당의 업무에 다른 일을 맡긴다든지 이렇게 이익을 애둘러서 주는 방법을 통해서 변호사비를 대납할 수도 있습니다. 쌍방울 경우처럼 이 다른 기업을 통해서 대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의 고소 고발이 당연히 국민의힘이 지금 모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434억 원 어떻게 빼돌리는지를 당연히 고소 고발이 잇따르게 될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434억 원을 어떤 식으로 빼돌리든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을 것이고 검찰 수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 점입니다. 빼돌리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빼돌리기 위해서 작당할 것이 아니라 뭐 이재명이 자기가 25년 넘게 살고 있는 그 분당의 아파트가 재개발 대상으로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재산 가치가 더 올랐다. 이게 분담금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 지역이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높은데 분담금이 있어서 어느 정도 더 오를지는 모르지만 재개발을 하든 뭐 어떻게 됐든 이재명의 민주당은 434억 원을 빼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빼돌리면 검찰 수사입니다.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고 이재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건 뭐 이재명이 거짓말한 겁니다. 물론 당이 이 국고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당으로부터 434억 원을 환수합니다. 당은 책임 소재를 따져서 이재명의 책임이 어디까지냐 개인적인 이재명이 두 가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재명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이재명의 지금 개인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 선관위의 국고 지원에 대해서 그동안 좀 관리가 허술하다라는 부분도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이 나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 수사에 걸려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김인섭의 징역 5년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서 이재명의 기본 대장동 재판은 뭐 김동연이 재판장이니까 그 재판은 뭐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선거법 위반입니다. 백현동 관련 이 거짓말은 피해갈 수가 없게 됐다. 대통령 선거는 당연히 출마하지 못하고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김용의 재판입니다. 김용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0억 원 지난 대선 때 10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입니다. 또 뇌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2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1심 때 한 구형량과 같습니다. 이건 징역 5년으로는 안 된다. 징역 12년이 필요하다. 김용은 계속해서 이 위증을 했고 위증교사를 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증거인멸을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있고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 이 형량을 더 높여달라고 했습니다. 이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이 부분은 이재명의 대선 선거를 위해서 지금 이 불법으로 대장동 자금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재명은 관계가 없느냐 이게 딱 포착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뭐 자기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면 정진상과 김용이다라고 했는데 정진상 관련 재판은 지금 아직도 1심 중입니다. 근데 김용의 재판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음 달에 이제 선고가 있게 되면 이 내년 초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될 것이다. 이 부분도. 문제는 지난 4월에 김용의 이 재판을 두고 김용의 변호인단이 이 재판 전략을 협의하는데 이재명이 개입을 한 부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텔레그램 방에 이재명도 의견을 내고 하는 부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것 아니어도 김용이 지금 정치자금법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입니다. 대선자금. 그건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경선이었습니다. 이재명은 관계가 없느냐? 공범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후보와 어떤 관계냐입니다. 후보는 알았느냐 몰랐느냐입니다. 이게 수사의 방향도 달라지고 이 처벌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재명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를 리가 없죠. 자신의 선거를 위해서 김용이 지금 대장동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겁니다. 또 이 변호인단과 이재명이 굉장히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곧 아마 오늘 내일 고발 조치를 할 겁니다. 이재명을 공범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김용과 공범으로 고발 조치를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게 이상한 겁니다.
이건 후보와 김용은 뭐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이 조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조직은 돈에, 선거에서 조직을 맡는 사람은 주로 이 정치 자금, 돈과 관계가 됩니다. 조직은 전부 돈이 필요한 것이죠. 공범으로 고발을 하겠다. 이재명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걸려든 겁니다. 이재명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쌍방울로부터 받은 것, 쌍방울의 그 쪼개기 이 후원을 한 것, 이런 것들이 이미 걸려들어 있습니다. 수원지검에. 이 함께 수사가 일어나고 기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용에 대해서 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2심에서 더 높아질 것인지 지켜볼 일이고요. 이 김용도 1심, 2심을 하면서 많은 증거인멸, 위증교사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김용의 이 변호인단과 협의를 하면서 무엇을 했을까? 또 위증교사일 것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백현동의 김인석 정치자금법, 대선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 김용, 이 두 가지 재판은 이재명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재명의 목줄을 조여가고 있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되고 다음 달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은 반격에 나섰다, 또는 뭐 대대적으로 원래 한동훈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명태균 부분입니다. 어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여당 당사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과거에 명태균과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명태균에 대한 이 명태균의 수사,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수사가 어디로까지 불똥이 튈지는 지금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완전히 정치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라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당에선 명태균 같은 선거 브로커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용납하지 않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에도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지난 2022년과 비슷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이것과 비슷한 이 브로커가 설치고 이 공천 개입이 있었다. 자신은 깔끔하게, 김영선은 아예 이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정리를 했다. 한동훈 자신이 지휘를 했던 지난 총선의 공천에서는 아예 이런 명태균이나 김영선 같은 이런 공천은 절대 개입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걸 분명히 하면서 명태균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 이 결과에 따라서 당, 뭐 여권 전체 또는 뭐 이 좀 이준석, 이 모두가 개입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정치 개혁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이 김건희 특검법, 이 친한 쪽에서 소위 친한 일부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당원 게시판 그 논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친윤 일부의 공격이 있는데 거기에 방어하는 차원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 기자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자신이 그 말을 한 것은 아니다.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긴 했다. 근데 자신은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다. 자신은 그 말을 한 것은 아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간질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다음 달 10일 지금 재표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재표결을 막아도 이게 상설특검으로 가면, 상설특검을 추천을 하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방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특검법은 법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상설특검은 이미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을 바꾸지 않고 규칙을 바꾸는 방식을 통해서 민주당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특검, 상설 특검을 할 경우에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위헌 위법입니다. 오늘 이걸 지금 국회 규칙을 바꾸는 것을 오늘 국회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상설 특검 이걸 막을 수는 있느냐? 궁극적으로. 민주당이 상설 특검을 하지 않고 따로 특검법을 만드는 이유는 상설 특검은 이 검사 수도 제한적이고 기한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거짓 선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특검법을 따로 만들려고 한 것인데 그게 대통령 거부권에 걸리니까 상설 특검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측에서 지금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뭐 한동훈 끌어내리기, 김옥균 프로젝트 이러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김건희 특검법 이거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선을 그은 것은 잘한 것이고요. 근데 김건희 특검법 이걸 막아내도 상설 특검법, 상설 특검 저걸 결국은 막지는 못할 것이다. 위헌 위법 요소가 있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은 있겠느냐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 김민전입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김민전이 지난 25일이었죠. 소위 가짜 기사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패악질한 겁니다.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라라고 주장하는 이런 뭐 댓글들에 대해서는 당이 고발하겠다. 그런 뭐 당에서 방침을 세운 것도 없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당원 게시판 내용을 가지고 이 기사 오보를 쓰게 되면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김민전이 착각을 해서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에게 사실은 패악질을 하다가 한동훈 대표가 근거를 대봐라. 근거를 대고 이야기를 해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개되고 있는데 그래서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김민전이 그 자신이 근거를 대는 기사를 가지고 와서 이 기사를 띄웠습니다. 최고위원 텔레그램방에 올렸다. 근데 이 기사가 오보였던 것 같다. 이 기사가 잘못 쓰여졌다. 이 취재원이 잘못된 것 같다. 기자가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 기사를 보고 자기가 주장한 거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김민전을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헛웃음을 웃었다. 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참 고개를 외면했다, 돌렸다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는 모르지만 인간적으로는 한동훈의 매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기자가 저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 참 오보는 뭐 숙명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오보를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오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얼토당토하게 오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물론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오보는 그런 참 기자들의 어떤 운명 같은 것인데 참 참담할 때가 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런 경우가 다행히 없었습니다. 주변에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어떤 경우냐? 기자가 간혹 단독 보도다라고 하면서 소위 특종 단독 보도를 했다라고 하면서 기사를 씁니다. 그 기사가 굉장히 중요해서 같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따라갈 때도 이 기자는 자기도 취재를 해야 합니다.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게으르거나 또는 시간에 쫓기거나 또 남이 특종한 기사 이걸 따라갈 때는 또 기분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뭐 확인 취재를 하는 게 상당히 좀 기분이 나지가 않죠. 좀 불쾌하죠. 그 취재원 입장에서는 뭐 바보야라는 소리를 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 다른 언론사에 이미 특종으로 난 걸 이제 따라가는구나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보 기사를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뭐 인터넷 유튜브에서는 매일 지금 수십 번씩 발생을 합니다. 다른 데서 어디 이야기한 건 뭐 그대로 지금 아무 확인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갔다가 같이 오보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이 오보 명예훼손에 따른 이 책임은 똑같습니다. 뭐 남 기사 따라 썼다. 그래서 너는 좀 뭐 면제해 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언론사는 또 그 기사를 가지고 편집하게 되고 팩트 체크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은 똑같습니다. 참 참담한 것은 기자끼리 같은 기자들, 기사를 같이 쓴 기자들이 언론 중재위에 함께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 봐달라고 따라 썼다, 뺏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다행히 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흔히 주변에서 봤습니다. 참담한 일이죠. 기사는 그 기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언론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당연히. 어디 누구의 기사가 났다라고 해서 뭐 조선일보, KBS 기사가 났다라고 해서 오보 아닐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보일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가짜뉴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정보의 세계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직접 계속해서 팩트체크를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변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더 바보 같은 말입니다. 뺏겨 썼다, 따라 썼다. 이 김민전 같은 태도입니다. 어디 기사가 났더라. 그래서 이야기했다. 자기 잘못은 없다.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헛웃음만 웃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정치인이었다면 아마 김민전을 개박살을 했을 겁니다. 25일 그 한동훈이 격분한 것에 비하면 오늘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말할 가치와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김민전이 깨끗하게 자신이 그 기사를 봤는데 정치인으로서 내가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다. 그 기사가 오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지를 않았다. 일단 사과한다. 이 부분은 자기의 잘못이다. 근데 뭐 자기의 주장은 있다. 이게 아니고 기사가 잘못된 건 내 책임 아니다. 어쩌란 말이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뭐 정치인도 아니고 최고위원도 아니고 이건 그냥 뭐 소위 시정잡배들이 하는 뭐 그런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동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이 부분. 김민전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김민전은 제가 판단하기에 오래전부터 김민전을 잘 압니다. 이 부산 출신이고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치권에 기웃거렸습니다. 정치가 하고 싶어서 국회의원 배지가 달고 싶어서 부산에서 출마한다 뭐 계속해서 비례대표를 노리고 이랬습니다. 김민전은 자질이 안 됩니다. 최고위원직도 사퇴를 하고 조용히 국회의원직이라도 유지하려면 김민전은 그게 맞다. 이미 지금 대응할 가치가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장해찬이나 뭐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오락입니다. 오락 그냥. 그것도 쓴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는 오락 수준이 되어버렸다. 지금 당원 게시판에 나온 글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이 썸네일도 만들어야 하고 해서 쓰레기라든지 이 여의도에서 쓰는 쓰레기, 뭐 양아치 이런 표현들은 씁니다. 근데 이번 그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가족으로 이름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 글의 내용은 제가 차마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방송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욕설이고 저주였다. 또 김건희 여사의 그 고모의 그 말도 제가 방송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주고 욕설이다. 뭐 오늘도 폐악질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이번에 공개된 것만 이번이지 사실은 2, 3년 전부터 이랬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고모는. 뭐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한동훈과 김건희의 대립구도 이걸 자꾸 가져가면 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가 희화화되고 이 코미디만 될 뿐입니다. 저질 코미디. 김건희 여사만 계속 당하게 됩니다. 한동훈은 이런 거 당할 게 없습니다. 왜 그 부분을 판단을 빨리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저도 이 썸네일이나 이 방송에 하면 좀 시청률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드는데 참 저도 한동훈처럼 차마 이런 것 가지고 이게 욕도
욕도 그래도 뭐 욕이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양아치나 쓰레기 이런 말도 안 써야 합니다. 근데 양아치나 쓰레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걸 대체할 다른 표현 방법이 참 없습니다. 이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이제 뭐 목줄을 끌고 뭐 이 돼진다 뭐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뭐 시청률이 좀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아직은 방송에서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 친한 쪽에서, 한동훈 쪽에서도 이제 오늘은 완전히 스톱을 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이 스톱을 한 것 잘한 것이다. 한동훈이 제 모습을 찾았다라고 보이고요. 당원 게시판 그게 남아 있습니다. 저 김건희 여사 고모가 있듯이 당원 게시판에 그 글도 지금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쓴 겁니다, 지금. 근데 한동훈 가족이 썼다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또 하나는 이게 계속 같은 내용이 되풀이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3자, 한동훈 가족의 승인을 받은 제3자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장해찬을 내세워서 공격한 것, 이건 대통령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권성동, 김민전 이렇게 제정신 아니게 날뛸 리가 없습니다. 날뛸 수가 없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제가 행정관 이름 이런 건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공작 문제였습니다. 이게 한동훈 가족 이름, 이건 한동훈 가족, 그게 뭐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가족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또 하나, 한동훈에 대한 뭐 끌어내리기 공격, 이건 지금 대통령실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한동훈 가족, 이게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동훈 가족이 또는 제3자가 가족과 친한 이 글을 올렸다면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위법 상황이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저 고모 부분도 뭐 저 고모는 이미 2, 3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정치판에 등장한 이후에 같이 등장한 사람입니다. 한동훈도 적정한 시점에 그 사실관계는 밝혀야 합니다. 뭐 그 내용이 어떻든, 또는 이게 한동훈 끌어내리기에 공작이 있었다, 뭐 이런 부분까지를 모두 한 번은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게 권력투쟁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은 서로가 밝힐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부분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한동훈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싶을 겁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것과 관련해서 측근들에게 한 이야기는 위법은 없었다. 그리고 한동훈 이름으로 올라온 그게 가장 이게 좀 심한 욕설들입니다. 이건 절대로 뭐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다. 그건 누가 봐도 한동훈이 뭐 그런 욕을 알지도 못할 것 같고 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측근들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이 부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한동훈 공격으로 쓰는, 이 정치 공격용으로 쓴 이 공작에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도 알고 싶은 대목입니다. 이재명은 오늘 치명타를 또 받았고, 한동훈은 이제 자신의 모습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다. 이 수준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를 이 혐오감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송재TV의 많은 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기사를 보기가 싫다, 정치에 관심을 두기가 싫다라고 할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에는 호기심을 자아내긴 하지만 결국은 전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치를 외면하면 이재명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집니다. 정치를 외면하면 윤석열 정부 성공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점은 저보다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